행복이라는 기준이 절대 돈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좀 더 편하게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돈이라는 건 저는 장담하고 있어요. 네네네. 돈을 적게 받 네, 안녕하세요. 블랙싱츠입니다. 예,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경험을 좀 비추어서 20대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한 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어느 정도 벌리는 직종을 선택을 한 후에 그 직종과 여러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 찾아라. 네,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요지일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업종을 선택을 해서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쯤 됐을 때,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는 월 400, 500을 받고, 어떤 친구는 아직도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. 예.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다. 그쵸. 근데 이게 30대쯤 되면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중요해요. 저희 둘 다 그쵸.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, 네. 좋아하는 일을 고려할 때 이 요소도 한번 집어넣어서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이거든요. 맞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직종 중에 네.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에서 한 10개 정도의 업종을 뽑는 거예요.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직종으로. 근데 그 중에서 다 10개가 그래도 뭐 괜찮아. 돈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업종들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고르면 조금 더 그 30대 때 후회를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나.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맞습니다. 저희 실제로 이제 주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뭐 예체능계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굉장히 대부분 자기 일을 싫어해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다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. 다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거에 정말 너무 미쳐가지고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빛을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극소수잖아요. 맞아요. 결국엔 돈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요소로 어쩔 수 없잖아요. 저희 생활에서는 불가피한 요소잖아요. 그리고 더욱이 나이가 들고 또 30대가 지나가다 보면 저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행복이라는 기준이 절대 돈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좀 더 편하게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돈이라는 건 저는 장담하고 있어요. 네네네. 돈을 적게 받고 일을 한다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면 좀 돈을 먼저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일을 내가 이걸 잘 해냈을 때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골랐는데 나는 진짜 성과가 탁월해요. 막 계속 잘해 일을. 근데 월 200만 원을 받아요. 계속. 인간은 무조건 지치게 돼 있습니다. 이러면. 맞습니다. 노력의 대가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뭔가 나아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일적인 실력으로 계속해서 나아지고 그러면 초반에는 그게 충분히 커버가 되고 보상이 되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 이 업계가 너무 좋고 이 업계에서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난 실력이 느는데 내 업계에서 보상받는 건 계속 그대로야. 맞아. 이런 업종이 사실 굉장히 사람 지치게 하거든요. 그리고 맞아요. 결과적으로는 일도 싫어지게 만들어요. 좀 터놓고 말해서 사실 돈이 저는 삶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제 의견을 말해볼게요. 사실 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사실 공기와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내가 마시고 있는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돈이라는 존재가 결코 저는 쉬쉬하면서 억지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는 돈만 밝힌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 약간 사회적 풍토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거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하잖아요.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일을 5년, 몇 년, 7년 이렇게 하셨을 때 분명히 현타가 옵니다. 100%. 네, 분명히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나는 뭔가 자아 실현의 느낌이 나는데 제 생각에서 그 자아 실현의 방점을 찍어주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좀 무서운 게 자기가 이걸 좋아해서 해요. 그리고 좋아요. 행복해. 그렇지만
어느 정도는 결과가 보여야지 또 인간이 다시 좀 의욕이 고취되는 면이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 결과가 대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야. 맞아. 어쩔 수 없어. 예, 그래서 돈이고, 아,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, 나 이거 재밌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. 일도 잘하고 있어. 근데 나는 보상이 없네? 뭐, 예를 들면 막 일을 하루에 뭐 12시간, 14시간씩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몰두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 보상은 그대로예요. 근데 사실 이런 업종이 그 자기가 어떤 접해 있는 업종이 이게 거의 대부분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. 진짜 슬프지만 그래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대 초반에 특히 진로를 잘 설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 돼서 이거를 바꾼다는 건 더 힘든 일이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 20대 분들이나 이제 특히 이직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직업의 유형도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된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제가 그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옷을 살 때 나한테 맞는 옷을 사게 되고 또 어떤 막 예를 들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뭐 디지털 기기를 사준다고 했을 때도 이 디지털 기기가 뭐 향후 몇 년까지 내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고려하게 되잖아요. 근데 정작 회사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물론 취업 힘듭니다. 그래서 막 한 번에 한 50개 막 100개 이력서를 쓰고 그냥 아무데나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면접을 보러 갈 때 최소한의 회사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보니 연봉이 생각보다 이게 안 오른다. 그렇죠. 1년 지났더니 내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다. 라는 그런 후회를 1년 뒤늦게 할 바에는 애초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좀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 뭐 잡플래닛 이런 데 가시면 그 회사의 연봉이 다 나와요. 나오죠. 네, 맞아요. 뭐 평균 연봉이든지 이제 뭐 몇 년 차면 얼마까지 받는다. 최소한 이걸 보시고 자기의 그 커리어를 좀 챙기실 생각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내가 아무 데나 회사를 지원해 아무 데나 가게 되면 결국엔 자기 커리어를 버리고 그 회사에 나쁜 말이지만 톱니가 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. 맞아요. 이렇게 되면 그 톱니바퀴 생활만 하다가 돈은 돈대로 안 오르고 또 일은 재미없고 또 퇴사하면 또 그 톱니가 다른 회사에서 그 톱니를 봐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커리어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만 내가 그 최소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그걸 충족시켜줄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충족시켜줄 나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좀 고려하시면서 네. 취업 준비랑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